예, 앞에서는 뭐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또 얘기했고 종전선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종전선언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유엔군 사령부인데 유엔군 사령부는 정말로 우리한테는 괜찮고 과거에도 중요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그런 그 안전장치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호주하고 영국하고 미국이 아주 그 특이한 그런 군사동맹 체제를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만든 날을 뭐 만든 날이라고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뭐 애써서 날짜를 말하자면 9월 15일 날입니다. 그 세 나라가 이제 뭐 협정을 맺었어요. 그 팩트 조약이라든가 뭐 하여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제목을 오커스 AUKUS 이거는 오스트레일리아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AUKUS 오커스라고 발음하는데 오커스 중국의 목을 조르는 민주동맹. 호주, 미국, 영국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민주주의 국가들인데 이 나라들이 중국의 목을 뭐 세게 조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미국 얘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이제 그냥 황급히 끝냈죠. 목이 쫓겨 나오듯이 끝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월 11일 날 끝내고 싶어 했는데 8월 15일 날 카불이 함락당하고 그리고 탈레반이 8월 31일까지 다 가. 그래서 8월 30일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다 보니까 많은 미국 시민들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 모른대요. 1000명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고 미국의 그 폭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그 방송 시작할 때 샤인 해니티 앵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미국인이 아프가니스탄에 내팽개쳐준 지 며칠째 되는 날입니다. 매일 그 날짜가 하루하루씩 더 가요. 그러면서 그 맹렬하게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는데 하여간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오커스도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조금이 아니라 많이 실수했죠. 많이 실수한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을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견제하거나 봉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보니까 오커스가 나온 것은 그거랑 뭐 맥락이 같은 얘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8월 31일 날 황급히 나왔지만은 바로 보름밖에 안 된 9월 15일 날 중국을 아주 결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또 안전장치를 만들었으니까 뭐 이제 핑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뉴트 깅리치라는 뭐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그 실력을 가진 원래는 역사 교수 출신인데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있으면서 미국 하원의장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책을 지금 아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 책 제목은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8개월째 됐는데 이분이 요번에 이제 지금 신간으로 나올 책 제목이 Beyond Biden, 바이든을 넘어서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부제가 Rebuilding the America We Love,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을 재건합시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이제 지금 다 나왔습니다. 이제 발매를 11월 2일부터 하는 모양이에요. 뭐 발매가 되자마자 구입해가지고 읽어보고 뭐 내용이 좋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유엔 가서 연설을 했죠. 유엔 가서 연설하고 이제 유엔이 중요한 장이 됩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국제주의가 아니라 미국 제일주의를 했는데 바이든은 국제주의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이든도 국제주의자라기보다도 미국 제일주의자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 가서 미국이 대화의 테이블로 다시 돌아왔다. 우리 이제 전쟁은 그만하고 우리 외교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외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막 동맹을 막 만드는데 쿼드도 부지런히 하고 있고 그리고 파이브 아이스도 부지런히 하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오커스라는 것까지 지금 한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이제 국내 정치로 문제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여론조사해 보니까 미국 국민들 70%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온 방식에 대해서 미국인으로서 굴욕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도망치듯 황급히 너 나가 그때까지 나가 그러니까 그냥 부지런히 나오고 이러는 것이 좀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도 56%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도 상당수가 그런 식으로 아프간에서 나오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unaffiliated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당파들 나 공화당 민주당 아무 데도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이 70%, 나 공화당입니다 하는 사람은 87%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저렇게 쫓겨나오듯이 나오는 것은 참 굴욕을 느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 전체 평균 내보면은 미국 국민의 70%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것은 참 굴욕적이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서 나온 이유를 더 중요한 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 뭐 이런 조그만 나라들 세계 전체에 가서 싸울 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이번 유엔 연설에도 그랬습니다. 중국이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미국의 초점을 돌린다 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게 다시 한번 그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오커스라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이 황급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손띄고 나오는 그 맥락에서 만든 것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유엔 총회 연설을 한 다음에 하자마자 호주 총리 만나고 영국 또 총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오커스 그 세 나라 총리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방송을 보게 될 날이 뭐 이제 24일 정도 될 텐데, 미국 시간으로 9월 24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총리, 그러니까 이것은 쿼드,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그 사국 동맹, 삼국 동맹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인데, 9월 24일은 그 쿼드 또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이제 열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가 오커스죠. 쿼드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파이브 아이스라고 최근에 그 뭐 이거는 정보동맹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정보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아무한테나 비밀 안 주죠. 심지어 우리는 정말 그 동생이나 형님한테도 비밀을 안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중요한 건데, 파이브 아이스에 한국을 집어넣는 것도 고려해보라라는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보면 미국, 영국, 호주가 항상 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끼고, 인도 끼고, 그리고 뉴질랜드 끼고, 이 나라 전부 영어하는 나라입니다. 영어를 안 하는 나라 중에서 일본이 유일하게 이 세 군데에 다 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공통분모를 하나 말아보려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영어, 그리고 해양력. 이 나라들을 합쳐보면 오커스라든가 쿼드라든가 파이브 아이스에 들어가는 나라 합쳐보면은 중국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모든 측면에서. 인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도 그 뭐 중국 인구가 엄청나지만은 이쪽 자유동맹의 인구는 훨씬 더 많습니다. 경제력, 미국이 이쪽에 주도권을 잡고 있고, 일본 있고, 영국 있죠. 군사력,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 완전히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민주동맹, 해양동맹이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중국 이번에 그 시진핑은 연설을 녹화해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설 내용을 뭐 다 보면은 바이든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면은 뭐 둘이 이제 맞짱 뜨는 것은 뭐 운명적인 일이구나. 그건 뭐 꼭 이 말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구조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중국이 부상하는 도전국이고 미국이 그 패권을 지키려는 기왕의 참편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두 나라 정상의 뭐 발표문에서도 연설문에서도 그 내용은 다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오커스에 대해서 뭐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BBC에서 나온 것을 제가 보고서 그 내용이 상당히 그 양호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5일 날 포메이션, 그러니까 아주 생긴 지 며칠 안 되는 거예요. 뭐 직접 모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렇게 똑같습니다. 모양이 영국에서 한 거하고 미국에서 한 거하고 호주에서 한 것이 똑같은데, 서로 그 화면을 서로 보면서 사진 보면은 뭐 이 똑같은 배경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의 성격은 밀리터리 얼라이언스입니다. 군사 동맹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콜렉티브 시큐리티, 집단 안보입니다. 집단 안보. 어떤 나라가 도발하면은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도발에 대응한답니다. 그리고 지역, 인도 퍼시픽입니다. 인도 태평양. 여기 중국이란 말을 한마디도 안 넣어주면은 뭐 이거 중국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멤버십. 지금 현재 호주, 영국, 미국. 이 세 나라가 이제 가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벌써 이미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과 영국이 호주한테 핵 잠수함을 주겠다. 이거 아주 결정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거리 미사일 만드는 기사를 주겠다. 기술을 주겠다. 그리고 핵 잠수함을 제공하겠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군사 무기를 공부할 때 보면은 정말 그 하나가 게임을 바꿔놓는 무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대전 있기 전에 기관총이 나와서 완전히 전쟁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탱크 나와서 또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비행기 나와서 국제 전쟁이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핵폭탄 나와서 바뀌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국제정치의 그 전쟁의 룰을 바꾸는 무기들이 드문드문 나오는데, 핵잠수함이 바로 그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초래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호주가 핵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중국이 호주를 막 야단칠 수 있습니다. 너 나한테 매맞고 싶어? 까불고 싶어? 너 나한테 매맞고 싶어? 그래서 까부는 거야? 핵잠수함이 없는 호주는 미국이 또는 다른 나라가 직접 도와주지 않을 때는 중국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주가 핵잠수함을 지금 현재 8척을 만들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8척을 갖고 있을 때 중국이 호주를 향해서 호통을 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초래될 수도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핵잠수함은 보통 잠수함하고 다릅니다. 일단 소리가, 잠수함은 제일 중요한 게 소리가 안 난다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주도 앞에 북한 잠수함이 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잠수함이 바로 그 소련 턱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소련이 쩔쩔맸던 겁니다. 근데 와 있는지를 모르니까 더 황당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가능하고 정말 그 지구 전체를 몇십 바퀴를 돌아도 되는 그런 잠수함이 핵잠수함인데 이것을 호주한테 주겠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거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초래되는 일이다. 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물론 중국보다 호주가 더 세지진 않죠. 이거 8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중국이 호주한테 소리 지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BBC 방송 보니까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하자마자 미국이 이런 것을 한 것이다. 그리고 영국은 이제 재작년이죠. 브렉시트.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이 유럽에서 나온 다음에 유럽 지향적인 국가 아니라 세계 쪽으로, 그래서 미국하고 더 가까워지고 지구 전체에 신경을 다시 쓰게 돼 있는, 영국은 원래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신경을 쓰는 영국. 그래서 영국도 아태 지역에 개입하고자 한다. 지금 영국 항공모함들 우리나라도 왔다 가고 그랬죠. 최근에. 바로 중국이 점점 힘이 세지고 그래서 영국, 미국이 전부 다 아시아에 신경을 쓰는데 호주한테 정말로 괜찮은 그 수단을 이제 지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BBC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Drawing a line in the sand. 모래 위에 이제 금을 걷다 이겁니다. 중국도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인도 태평양에서 중공의 공격적인 태도를 막기 위해 이민주 국가들이 모래 위에 금을 그은 격이다. 이거 호주 북방군 사령부 이제 방위 책임자가 이렇게 BBC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협의 내용에 지금 우리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군사 기술과 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크루즈 미사일도 호주한테 주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핵잠수함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호주 지도에 그 아델레이드라는 그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앞으로 거기서 이제 잠수함을 만들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6나라만이 핵잠수함을 갖고 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5나라, 그 5대 강국으로 치죠. 거기 플러스 인도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호주도 갖게 되었다라는 거가 됩니다. 8척을 가지게 됐고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호주가 이것을 만들 실력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제공하는데 기술 제공하더라도 실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주면 됩니다. 미국의 핵잠수함을 그냥 준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이 미국의 핵잠수함을 1958년에 거의 그냥 받다시피 받았습니다.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나라한테는 그 정도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그 핵잠수함이라는 것은 엔진이 핵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폭탄이 핵이라는 소리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호주는 폭탄까지 핵폭탄을 장착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 엔진이 핵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국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분노가 가라앉을 가능성은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이 핵잠수함은 워낙 이 규모도 크고 소리도 안 나고 물속에서 또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런 탁월한, 우리나라도 지금 그 국제 뉴스들 보면은 한국도 핵잠수함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영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나라가 그래 너희 줄게라는 그런 정도로 대한민국이 그 위상이 변한다면은 그때 대한민국의 안보도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BBC 방송에서는 지금 호주가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했는데 대부분이 좋다라고 반응을 한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호주가 핵을 가지고 있는 건 무섭지가 않다 이겁니다. 중국이 핵 가지고 있는 건 무서워요. 중국의 핵잠수함은 무서운데 호주의 핵잠수함은 바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그렇다고 환영합니다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죠.
그 무시무시한 무기를 갖게 되는데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은 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고, 아시아의 그 반응, 아시아 나라들이 세계에서 제일 큰 민주주의 국가들이 세계에서 최대의 독재 국가하고 대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그냥 영문을 읽어본다면은 조용한 인정, 그러니까 세게 그거 잘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Quiet recognition. 조용하게 인정하지만은 the response has reportedly been positive. 그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과 호주 관계는 어떻게 될 건가? 나빠지죠, 당연히. 당연히 나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착각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빠지는 거예요. 뭐 유학생도 많이 가고 뭐 중국의 기업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이에 이제 전부 다 국제 룰을 따르는 나라라면 서로가 덕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그 반칙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다른 나라 정치가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또 그리고 기술을 훔치고,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기술 훔치러 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도가 지나치니까 호주가 이제 이거 우리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작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어딘지를 좀 살펴봐달라고 호주가 제일 먼저 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이 중국을 엄청나게 분노하게 만든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지금 뭐 호주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호주가 그 미국한테 완전히 기울은 겁니다. 이제 한나를 택한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했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데는 이미 지났다. 이제 한편으로 붙어야 되는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호주 대사관에 한번 와서 얘기 좀 해달라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저한테 그 질문했던 그 호주 대사관 고위 관리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호주하고 한국하고 처지가 비슷한데 중국 대중국 정책에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지만 경제가 너무 중국 쪽으로 의존돼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때 그 책을 쓴 거를 호주 대사관에서 읽고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쪽으로 붙어야 된다, 궁극 쪽으로 라고 뭐 단호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그것이 그대로 이제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뭐 미국이 냉전적 사고를 한다고 막 그 소리치고 그러는데, 이건 뭐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현상유지 국가라면은 국제정치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상유지 국가라기보다도 특히 힘이 세지는 나라는 현상 타파를 원하고 있죠. 중국은 그 현상 타파를 말로는 원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행동으로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현상 타파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은 안 무서워하는데 중국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미국이 힘이 더 센데도 대한민국도 보세요. 미국 무서워합니까? 바로 미국은 무섭지 않습니다. 힘이 센 나라라도 그 이미지예요. 바로 중국이 그런 그 공격적인 이미지를 전 세계에다 보였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나라 뭐 거의 없습니다. 북한조차도 중국을 두둔하지 않죠. 하여간 뭐 그 BBC 방송에 보면은 그 단어가 아포플렉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중국이 졸도할 정도로 화가 났다. 중국이 아포플렉틱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국제 정치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호주에도 보면은 호주의 그 많은 사람들이 중국한테 이제 이미 그러니까 뇌물을 먹고 저 사람이 저럴 리가 없는데, 모든 정책이 다 친중적인 정치가들이 너무 많아요. 뭐 미국의 주지사들 그렇고 하원의원, 상원의원 그런 사람들 많죠. 뭐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BBC에서는 그 호주에서도 이 미국하고 이렇게 그 오커스 동맹에 들어가서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그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 대답하는 것이 참 대한민국 좌파들이 하는 말하고 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안보를 의존하게 되면은 미국으로부터 영원히 미국에 의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하고 호주가 친해되면 호주가 표적이 되는 거 아니냐. 옛날에 그런 말 했죠. 미군 기지 내주면 거기에 표적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역설적으로 미군 기지가 제일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군 기지, 평택이 오히려 더 안전한 거 아니에요? 제주 기지에 혹시 미군 와 있으면 거기 안전한 거 아닙니까? 왜? 사드 미사일로 막을 테니까. 이런 거꾸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군사력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제력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주가 이제 미국하고 이런 안보동맹을 더 친하게 맺게 되면 호주가 공격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전쟁 억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런 말들을 호주의 좌파들이 똑같이 하는 것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그동안 호주도 왔다 갔다 했죠. 우리나라처럼 안미 경중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안보는 미국하고 하지만은 경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최근에 점차 반중으로 갔고 이제는 완전히 미국 편으로 돌아섰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편으로 돌아서게 된 것은 작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이 호주한테 보인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은 BBC 그 문건에 이런 말이 나와요. That was Australia's aha moment.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 아하 그러면 이거 그렇구나 그런 뜻이에요. 호주의 아하 순간이었다. 호주가 깨달은 순간이었다. 중국하고 지금 중국이 그런 이 자국 우월주의, 그리고 중국의 그 전통 사상, 중국 중심주의, 중화 사상, 그리고 공산주의,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중국은 진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거기 하나가 더 있어요. 붙어있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한테 정말 친구가 되기 힘들어요.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걸 모르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호주도 깨닫고 호주는 중국의 호전성을 갑작스럽게 알게 됐고, 국방력 강화, 그것도 시급히 국방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호주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동맹에 가입하였다라는 것이 신문에 BBC 방송에서 이제 제가 들은 그런 기사입니다. 호주는 이제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호주는 2차 대전 때도 말이죠. 일본군이 그 뉴기니아까지 갔을 때 정말 덜덜 떨었습니다. 일본한테 점령당하는 줄 알고. 그런데 그 오커스에 들어와가지고 잠수함 8대가 만약 완성이 된다면은 그때 호주는 옛날 그리고 지금까지 덜덜 떨듯이 그렇게 떨지 않아도 되는 꽤 괜찮은 나라가 될 겁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호주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데 대단한 그 이득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호주 사람들 좌파나 우파나 다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아시아에서 챔피언으로 남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이 아니야. 미국이 챔피언이 돼야 돼. 거기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는데, 그것이 호주의 이익이기도 하고 이 지역에 있는 중국을 뺀 모든 나라들의 이익인데, 그런데 이제 생각이 복잡한 학자들 많죠. 그러나 학자들은 어떻게 이 같은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할지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논쟁이 많은 것인데, 여기서 그 쉬운 원칙을 따라가면 됩니다. 경제가 안보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안보가 제일 중요하고 안보가 해결되면 경제도 되는 겁니다. 이번에 호주가 한 행동은 안보를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많았는데, 제가 책을 잠깐 소개하면은 호주 학자가 쓴 책입니다. 히든 핸드라는 책인데, 중국이 전 세계 정치를 어떻게 망쳤는가는 그런 책이에요. 보이지 않는 붉은 손이라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나왔고, 영어로 이제 히든 핸드인데, 클라이브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호주 학자인데 중국이 호주를 어떻게 망쳐놨냐라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화면에서 보실 텐데, Silent Invasion, China's Influence in Australia. 이 책을 읽은 누구라도 지금 호주가 오커스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책 소개가 나온 김에 제가 최근에 읽고서 정말 한번 한국 사람 꼭 읽어봐야 될 책이다 하는 것이 박성현 씨가 번역한 책입니다. 로버트 스팔딩이라고 미국 공군장교 출신이고 NSC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원제목은 더 스텔스 워,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단체, 학교, 정치, 문화 이런 데 침투해가지고 미국을 망가뜨리는 그런 데 대한 아주 정말 이 보고서인데, 우리말로는 중국은 괴물이다라고 번역을 했고, 중국 공산당의 세계 지배 전략, 우리가 한번 꼭 읽어봐야 되고, 아마 한국은 이거보다 더 처절할 거 아닌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중국이 미국을 어떻게 망가뜨렸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아주 정말 재밌게 읽은 책인데, 중국 갑질 2000년, 지난 2000년 동안 중국이 융성했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고생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중국의 갑질, 중국의 국가의 행태, 이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한 책인데, 황대일이라는 연합뉴스 기자더라고요. 저는 모르시는 분인데 정말 재미있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서 그냥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네, 오늘 강의 이 정도까지 하고 또 국제정치가 계속 변하는데 정리해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